자, 오늘 새로이 등장한 그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룹이다 그러면은 모여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물론 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에 셋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우리말로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볼 때 어떤 것이었던가요? 집합지가 있다 그러면은 집합지라는 것은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들의 그 엘리멘트들을 모아놓은 단지 그 묶음을 우리가 셋이라고 합니다.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에 어떤 성질을 더 보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떤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이것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셋에 속하는 어떤 두 개 엘리멘트를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어떤 두 개든지 뽑아가지고 그들 사이에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규칙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A 스타 B를 한 것이 셋 G에 속하는 또 다른 엘리멘트 뭐가 돼도 좋습니다. 자, 그것이 되고 그래서 바꿔 말을 하면은 A 스타 B가 또다시 셋 G에 포함이 되는 즉 어떤 두 개의 엘리멘트를 뽑더라도 그 둘을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또다시 이제 셋 G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런 멀티플리케이션이 우리가 결합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즉 A, B, C 세 개를 곱해갈 때 A, B를 먼저 하고 C를 곱하는 것이나 B, C를 곱한 것에 다시 이제 우리가 A를 곱하는 자, 그 말은 B, C 곱하기 A라는 말은 아니고요. A를 두고 곱하기 이제 B 곱하기 C를 한다. 순서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곱하는 순서를 이제 달리하는 즉 결합의 법칙이 이제 성립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수학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기호를 쓰면은 이것은 이제 존재한다, there exists 이런 말인데요. 즉 identity라고 하는 이런 또 element, 그룹에서는 우리가 object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object에 identity object i가 있어서 그것은 이 그룹 G에 속하는 어떤 object A든지 간에 i 곱하기 A나 a 곱하기 i가 또다시 A가 되는 즉 이렇게 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오브젝트 i가 있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이 네 번째 여기 쓰이는 기호는 A자를 거꾸로 써놓은 것 같은 게 있죠. 수학 기호로 for any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떤 A에 대해서든지 간에 즉 그룹 G에 속하는 어떤 오브젝트 A에 대응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응되는 인버스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걸 이제 A 인버스라고 씁니다. 자, 그것은 A와 A 인버스를 멀티플라이 한 것 또는 A 인버스와 A를 멀티플라이 한 것이 또다시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인버스 오브젝트도 있어야지 된다 하는 이 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이 셋을 우리가 그룹 G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그룹의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여러분들이 1과 마이너스 1, 이 두 개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룹 G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셋에다가 이 스타라고 하는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경우에는 그냥 숫자를 곱하는 이 곱하기라고 쓰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야지 될 것이 이름을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불렀지만은 이것이 꼭 숫자를 곱하는 그 멀티플리케이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행렬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을 생각할 때 그 이제 오브젝트들을 두 개 행렬을 우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한다라고 할 때는 행렬의 곱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법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우리가 숫자의 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이제 숫자의 곱을 우리가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으로 잡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우리가 그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것을 이제 짝을 짓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를 가로 세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스타 1은 우리가 이제 1이 되니까 금방 쓰고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곱하면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곱하기 테이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엘리멘트 또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런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그룹을 이제 캐릭터라이즈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우리가 요구했던 네 가지가 다 성립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멀티플리케이션 룰은 이미 우리가 적어줬으니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가 이제 결합의 법칙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곱셈이라서 사실 결합의 법칙은 금방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쉽게 체크가 되고, 세 번째,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것인데, 아이덴티티는 그 값에다가 어떤 엘리멘트들을 곱하든지 간에 다시 그 엘리멘트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1이 됐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됐고 해서 1이 바로 아이덴티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는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였었죠. 그러면은 지금 1이 주어졌을 때 1의 인버스는 뭐가 될까요?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즉 그러니까 1 자체가 바로 자신의 인버스가 되는 꼴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인버스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떤 걸 곱했더니 1이 나와야지 되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1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룹의 그 네 가지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룹이 사실 가장 간단한 그룹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것을 우리가 이 Z2, 뭐 G2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룹에는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룹을 하나 예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에 우리가 엘리멘트들이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A 스타 B를 했더니 항상 얘는 B 스타 A를 한 것과 같더라. 즉 교환의 법칙이 성립되더라 하는 경우에 이런 그룹을 우리가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입니다. 그냥 수학자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룹에서 우리가 이제 또 보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보는 것이 아빌리안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환의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스타 B를 했더니 B 스타 A와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논 아빌리안 그룹이라고도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 이름 앞에다가 논을 붙인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은 이제 뭐 거의 일반 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빌리안 그룹, 논아빌리안 그룹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1-1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1과 마이너스 1 해서 이게 보면은 180도씩 돌아가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바퀴 돌면 다시 이제 1이 되고, 즉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180도씩 계속 돌아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편리한 것이 이거를 이번에는 점을 3개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주 상에 3개의 점을 각기 원점에 대해서 같은 각도만큼 120도씩 벌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점을 잡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점은 1이 되니까 그냥 두고, 자, 그 다음 점을 뭐 이름을 그냥 A, B라고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120도 돌리면은 이제 A가 되고, 거기서 다시 또 120도 돌리면 B가 되고, 또 다시 120도 돌리면은 1이 되고,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1A, B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엘리멘트로 잡고 1A, B를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A로 가는 것은 120도 돌린 것, 1에서 B로 가는 것은 120도를 두 번 돌린 것, 이렇게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A라는 것을 120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A를 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스타 A를 하게 되면은 그럼 바로 B가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덴티티를 잡게 되면은 1 곱하기 1은 1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여기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A, 1 곱하기 B는 다 이제 그대로 바로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A, B를 또 1과 곱한 것은 똑같겠죠. 자, 그래서 금방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A 곱하기 A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걸 이제 B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라는 것이 뭐 우리가 또 A 제곱이라고 적어도 괜찮을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A 곱하기 B는 뭐가 될까요? 그 이야기는 240도 가고 다시 또 A가 가니까 원점으로 돌아와서 1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채워 나갈 수가 있는데 b 곱하기 a도 마찬가지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 곱하기 b는 뭐가 될까요? 240도를 돈 다음에 또다시 240도를 돌면은 A로 가버리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1A, B라고 쓰니까 금방 알기 쉽지 않았는데 B를 그냥 A 제곱이라고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A 세제곱이 아이덴티티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테이블을 좀 더 우리가 금방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120도씩 돌아가는 걸 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90도씩 돌아가는 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1a a제곱 a 세제곱까지 나오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n 등분을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룹을 우리가 시클릭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사이클릭 그룹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그룹을 우리가 ZN이라고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앞서서 왜 Z2라고 썼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 이 N개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N등분을 해서 360도를 우리가 N분의 360도를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얻어지는 그룹을 우리가 시클릭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들이 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룹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이름은 달리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1에다가 익스포넨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이 i다. 또 익스포넨셜에 뭐 여기까지만 쓸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i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1i를 가지고서 또다시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i, 1i. 그러면은 1 되고 i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룹이 되나요? 안 되겠죠. 즉 이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i까지 우리가 이제 더 추가를 해줘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i.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i에다가 마이너스 i 곱하면 1.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면 1. 마이너스 i라면 마이너스 1. 뭐가 빠졌죠?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가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까지 추가를 하면은 이 테이블이 이제 다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이 있을 때 그 그룹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두 개를 곱하더라도 다시 그룹 안에 속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i 해서 밑에 줄 칸이 부족하네요. 여러분들 채우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름만 달리 했다 뿐이지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무슨 말을 제가 이제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a, b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120도를 돌리는 2 곱하기 2 행렬을 가지고서 이런 것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 있을 때 그 그룹이 사실은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놓고 보면은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을 때, 즉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도 같은 우리가 이제 그 멤버로 이제 짝짓기를 해주는, 즉 그렇게 해가지고 1대1 대응이 멀티플리케이션까지 유지를 하면서 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아이소모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G하고 그룹 G 프라임이 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같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엘리멘트 개수도 같아야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두 그룹이 아이소모픽하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두 그룹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꼭 그 개수가 같아지지 않고 뭐 또 다른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은 이 그룹이 어떤 G'이란 그룹보다가 사실은 더 작은, 그러니까 서브셋이 되는데 멀티플리케이션 룰은 이제 같은 멀티플리케이션을 써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서브셋에 있는 것이 그 자체적으로 서브셋 안에서 어떤 두 개를 곱하더라도 다시 서브셋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단지 셋으로만 이제 이 부분집합이 되는 서브셋이 아니라 그룹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즉 G라는 서브셋이 또다시 그룹이 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서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남았네요. 홈모픽이라는 말이 이제 남았는데, 요건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자, 앞서 두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같아지면은 두 그룹은 사실상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아이소모픽하다라는 말을 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그룹의 오브젝트의 개수도 이제 같아야지 되겠죠. 그 그룹이 오브젝트 개수가 이제 유한계인 경우를 우리가 finite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 개수 숫자를 우리가 이제 그룹의 오더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따라서 이제 오더도 같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도 같아지는 경우를 아이소모픽하다고 하고, 즉 바꿔 말하면 이제 원투원 커리스폰던스를 갖는다 이런 말로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투원이 아니고 매니투원으로 이제 커리스폰던스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호모모픽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의 오더를 이제 따져가면서 이 그룹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n이 1인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이 경우에는 그룹 G가 아이덴티티로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있으면은 그 안에는 항상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원 그룹에 항상 서브셋이 되죠. 그러면서 또 그룹이 되기 때문에 서브 그룹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서브 그룹이 되고, 또 실제로 그룹 G가 또 G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룹 G 자체도 자기 자신의 서브 그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서브 그룹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 그룹 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G의 서브 그룹이 되지만은 오더는 더 작은 경우,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퍼 서브 그룹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은 이제 용어들은 많이 소개를 받았고요. n이 콜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n이 2가 되게 되면은 그룹 G는 그 안에 아이덴티티를 포함하고 또 다른 엘리멘트 하나가 더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곱하기 i는 다시 i가 되고 a를 곱해도 a가 될 것이고, 바로 아이덴티티의 성질이죠. 반면에 a 곱하기 i도 a가 돼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칸이 남는데요. 이 한 칸을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은 이제 i 또는 a가 돼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i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앞서서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것인데요. i가 들어오는 것은 뭐 좋은 그룹이 됩니다. 모든 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i가 아니라 또 다른 옵션은 a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자,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서는 a에다가 뭐를 곱하든지 간에 다 a가 된다는 의미죠. a 곱하기 i도 a, a 곱하기 a도 a. 그 말은 a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인버스라는 엘리먼트가 항상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에서는 인버스가 없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n equal 2일 때, 즉 오더 2인 그룹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1을 곱하기로 봤던, 즉 그 그룹이 되는데, 그래서 C클릭 그룹의 오더 2인 그 그룹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n equal 3인 경우도 같은 논리로 쭉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해보시면은 여전히 그 C클릭 그룹만 존재하고 유니크하게 이것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자, n equal 4인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당장 이제 우리가 C클릭 그룹으로 Z4가 있다는 것은 알고요. 그 외에 또 있을까? 이제 앞서서 이제 빈칸을 채워 나가듯이 이런 것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답은 있다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숙제로 그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가면서 이 C클릭 그룹하고 또 다른 오더 4인 그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룹의 또 다른 예로 우리가 한번 이 G라는 것을 exponential의 i 세타, 여러분들이 앞서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죠. 이 세타는 0 이상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지는 exponential i 세타 승을 우리가 엘리멘트로 갖는, 즉 이제 그런 셋을 생각을 하고 곱은 그냥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G에 속하는 두 개의 엘리멘트를 우리가 exponential i 세타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exponential i 세타 2라고 하는 게 있는 경우로 한번 뽑아서 보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의 곱은 i 세타 1, i 세타 2 곱이 될 것이고 이걸 우리가 다시 올려서 쓰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세타 1과 세타 2는 각기 0 이상 2파이보다 작다. 이런 구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2파이보다 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함수가 exponential i 세타승이라고 하는 게 주기 함수니까 2파이를 주기로 가는 함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온 값, 즉 바꿔 말하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이제 2파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2파이만큼 빼준, 즉 이제 수학기호로는 모드 2파이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잘 정의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타를 예를 들어서 이 원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원주상의 어떤 각도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타 1 각도와 또 세타 2 각도 이런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이제 그 각도 세타 1 더하기 세타 2만큼 돌린 것에 해당이 되는 또 다른 점이 되고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넘어갈 때는 또 다시 360도 돌아가죠. 제자리 돌아오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지금 여기 쓴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이 함수 곱을 이제 2파이 이 모듈로로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2파이만큼 2파이 정수배만큼 항상 이제 옮겨주는 그런 걸 거치고 나면은 이 그룹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덴티티가 있을까요? 아이덴티티는 세타가 0일 때가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인버스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exponential i 세타승이라고 하는 것의 인버스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 세타승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물론 이제 이것은 0에서 2파이 사이를 한정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 2파이만큼 되돌리고 해가지고 항상 이 구간 안으로 끌고 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게 되면은 이 그룹의 모든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 그룹의 오더는 어떻게 될까요? 오브젝트, 즉 엘리멘트의 개수는 무한히 많겠죠. 이런 그룹을 우리가 이제 인피니트 그룹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경우에 이 그룹은 이름이 붙어 있는데 U1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룹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파이나이트 그룹도 있고 또 인피니트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인피니트 그룹은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보다 더 우리가 진화된 그룹으로 좀 더 복잡한 그룹을 한번 살펴보죠.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클릭 그룹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까만 점 3개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 위치를 바꾸지 않고 돌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것을 이제 120도씩 돌리는 그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름을 A, B, C라고 불렀을 때 A가 B 자리라고 하고 B가 C 자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이 120도 로테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위치를 제자리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오퍼레이션을 쓰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클릭 그룹이 된다. 그러니까 G3다.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요. 지금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H, CH라고 하는 이 축에 대해서 뒤집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바꿔 말하면은 C는 그냥 두고 A와 B만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 그렇더라도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 CH축에 대한 리플렉션 또는 뭐 반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게 해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BF도 존재하고 AG의 그 축에 대해서도 리플렉션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의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아이덴티티가 있고 120도 로테이션을 A, 240도 로테이션을 B, 그런 다음에 이 F축에 대한 이 뒤집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이 F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F축에 대해서 뒤집는다는 것은 C와 A를 바꾼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X좌표만 이제 부호를 바꾸는 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은 X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각 행렬로 y는 그냥 그대로 두니까 플러스 1 해서 여러분들이 그 x축 좌표를 x를 마이너스 x로 보내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을 우리가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는 즉 이 f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G축에 대해서 또 H축에 대해서 뒤집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은 뭐 좌표 변환만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G와 H를 또다시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행렬로 다 표시해 놓은 다음에 물론 요 앞에 이제 I, A, B도 여러분들이 120도 로테이션이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하는 식으로 그걸 쭉 써주게 되면은 행렬을 다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가능한 오브젝트들의 개수가 6개가 되었습니다. I, A, B, F, G, H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바로 우리가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구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구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바로 이렇게 쭉 나온 표시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다 체크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6개 엘리멘트를 갖는 그룹에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룹의 경우에 이 엘리멘트들이 회전을 표시하는 엘리멘트들도 있고 또 어느 축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하는, 즉 뒤집는 그런 엘리멘트도 있었죠. 이런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모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룹에서 이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어떤 그룹 엘리먼트 A하고 B가 있을 때 이 A와 B 사이에 C 인버스 AC 한 것이 B가 되는, 즉 이 두 그룹 엘리먼트가 이런 식의 시뮬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A와 B는 서로 컨주게이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룹 G가 있을 때 G에 속하는 모든 엘리먼트 C를 활용을 해가지고 A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그룹에 속하는 모든 엘리먼트 C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컨주게이트 한 C 인버스 AC를 한 엘리멘트들을 다시 다 모아보는 걸로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A가 이제 하나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C를 우리가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을 쭉 모으면은 또다시 이제 이런 어떤 A에 대응되는 이런 엘리멘트들이 쭉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멘트들이 그룹의 전체 엘리멘트가 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클래스는 단지 셋이 될 뿐이지 이 자체가 다시 그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제 서브 그룹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이 그룹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분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룹 엘리멘트들을 어떤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데 쓰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그룹이 만약에 이 엘리멘트들이 우리가 행렬이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에서 C inverse AC 하는 이런 형태는 행렬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들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A라고 하는 것들이 이 그룹 엘리멘트가 스퀘어 매트릭스였다라고 하고 이제 C inverse AC를 행렬의 곱처럼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런 식의 컨주게이트 경우에는 이 행렬에 우리가 트레이스를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바로 트레이스 A와 같아지죠. 즉 바꿔 말하면은 한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이런 엘리멘트들은 트레이스 값이 다 같아진다. 행렬의 경우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클래스의 어떤 특정 트레이스 값, 이렇게 주어지는 값을 우리가 캐릭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이 있으면은 이제 행렬로 이루어진 그룹의 경우에는 우리가 컨주게이트 클래스를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다뤘던 그룹의 예제를 보면서 이 클래스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 형태로 돼 가지고 회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는 그 6개의 엘리멘트를 우리가 I, A, B, F, G, H라고 썼었고 그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얻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클래스를 찾아보겠는데요. 일단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F의 컨주게이트가 되는 그런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얻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했을 때 C inverse FC 해가지고 C를 여기 I, A, B, F, G, H 6개 엘리멘트로 이제 다 한 번씩 넣어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컨주게이트 엘리멘트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해본 것을 직접 제가 쓰기보다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I inverse Fi. I inverse는 다시 I니까 뭐 이거는 쉽게 다시 그대로 F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A 인버스 FA 되는 경우를 보죠. 자, A 인버스를 먼저 알아야지 되겠는데요. 그것은 여기 와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에서 A에다가 여기 6개 엘리멘트 중에 어떤 것을 곱했더니 다시 아이덴티티가 되더라 라는 것이 인버스죠. 여기 바로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A에다가 B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A 인버스는 바로 이제 B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 인버스 FA가 BFA가 됐고, 자, 그 다음에 FA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F 곱하기 A니까 여기 이제 H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H.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H 계산하면 G가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6개 경우를 다 해보게 되면은 FGH, FHG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F와 G와 H가 이제 한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덴티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덴티티의 similarity transformation은 C inverse I, C는 항상 I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그 자체로서 이제 클래스를 형성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A와 B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이제 해보시게 되면은 생략하겠습니다. A와 B도 이제 하나 클래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들을 그룹의 엘리멘트들을 이제 여러 개 클래스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은 아이덴티티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은 항상 아이덴티티를 포함해야지 되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는 그룹은 컨주게이션 클래스가 다 아이덴티티밖에 없다 보니까 트리비얼 서브 그룹만 있고 나머지 클래스들은 이제 서브 그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클래스들의 우리가 캐릭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룹 엘리멘트들을 행렬로 표시해야지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2 곱하기 2 행렬로 표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클래스별로 캐릭터가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덴티티가 있는 클래스의 이 캐릭터는 얼마가 될까요? 아이덴티티에 트레이스 취하니까 대각 성분을 다 더해서 캐릭터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A, B 이 클래스를 보도록 하죠. 그걸 보게 되면은 A 행렬에 우리가 트레이스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B는 어떻게 되나요? B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지막으로 F, G, H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트레이스를 취하게 되면은 다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들이 서로 다른 이 캐릭터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룹 엘리멘트를 우리가 이제 행렬로 표시를 하니까 트레이스를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캐릭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룹을 이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representation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로 그 앞에 그룹을 이제 표시를 해 보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2차원 회전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3차원에서 그걸 생각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2차원 회전 행렬이 있고 3차원 Z축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1로 잡게 되면은 Z축은 전혀 이제 Z축 성분은 변화시키지 않고 XY 성분만 변화시키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 3 곱하기 3 행렬로 쓰고 나머지 하나 Z축 방향만 1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0, 0 이렇게 잡았을 때 앞서의 행렬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트레이스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2x2 행렬로 썼을 때 나오던 트레이스와 달리 여기 1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취하면 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 행렬로 represent 한다, representation을 이제 하게 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엘리멘트들이 다 이제 끝단에 1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reducible하다, irreducible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그룹 엘리멘트를 우리가 이제 행렬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 행렬 A가 주어진 것을 이 그룹에 속하는 모든 행렬들을 simultaneous diagonalization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결과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 diagonalize를 할 만큼 했더니 마지막 성분은 다 1로 오고 나머지 것만 남더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경을 꺼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reducible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 엘리멘트로 우리가 이제 그룹 엘리멘트를 행렬로 표시를 했을 때 simultaneous diagonalization 해가지고 다 diagonalize가 돼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reducible 한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그룹 엘리멘트를 행렬로 표시했을 때 우리가 simultaneous diagonaliz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갔을 때 그 쓰이는 모양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뭐 0, 0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나오는 2x2 행렬 또 여기 나오는 2x2 행렬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없는 그런 블락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였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irreducible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봤던 우리가 2x2 행렬에 대해서는 그 다이아고널라이즈는 아무리 해도 다이아고널라이즈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표시한 그 2 곱하기 2 행렬 표현이 바로 irreducible representation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그룹이 주어졌을 때 그 그룹을 우리가 이 지금 매트릭스로 표현함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게 되면은 블락 다이아고널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이 다이아고널 파트에 뭐 이게 이제 n by n 또 다른 블락 n2 by n2 n3 by n3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요 각 블락은 이 reducible representation들로 이제 모아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줄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각 블락당 우리가 이제 캐릭터가 얼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이 representation을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쭉 되는 것은 수학의 그룹 시어리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맛보기로 이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다라는 개념이 diagonalize 할 수 없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줄인 그래서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finite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멘트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infinite 그룹도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2차원에서 로테이션하는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r 세타라고 해볼까요? 즉 앵글 세타만큼 돌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타 1만큼 돌린 것을 또 세타 2만큼 다시 돌린다. 자, 여러분들 이 순서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r 세타 1을 먼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행렬 곱을 하고 그럼 세타 1만큼 돌아갔겠죠. 거기에다가 다시 또 r 세타 2를 우리가 이제 곱하면은 세타 1을 돌리고 세타 2를 돌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세타 1이 뒤에 나오는 식으로 쓰여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직접 곱해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타 1 더하기 세타 2만큼 돌리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것은 두 행렬의 곱을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뭐 써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해보면은 코사인 사인의 합의 법칙을 또다시 유도를 할 수가 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익스포넨셜의 i 세타 승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코사인의 또는 사인의 합의 법칙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었는데 똑같이 우리가 이 2x2 행렬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곱함으로써 또 이 공식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r 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세타를 0에서 2파이 사이를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개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2파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360도 제자리 돌아오는 것을 간주를 해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0하고 2파이 사이로 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2파이를 빼거나 하면 되죠. 자, 어쨌든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r 세타라고 하는 것을 세타가 이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정을 지어 놓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G라고 하게 되면 이 G는 이제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가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이 그룹의 엘리멘트의 개수는 무한히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SO2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그룹의 명칭인데요.
우리가 ON이라고 하면은 N 차원에서의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모아놓은 그룹을 우리가 ON이라고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R 트랜스포즈 R 한 것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제 R은 리얼 컴포넌트를 갖는 사각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 R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소고널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오소고널 매트릭스들로 다 모여 그것을 모아놓은, 즉 ON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n by n 행렬인데, 그 행렬이 R 트랜스포즈 R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이 그룹을 우리가 ON이라고 부릅니다. 오소고널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디터미넌트를 따져보게 되면은 이 R 트랜스포즈 R한 것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는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은 디터미넌트 R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 R 이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R의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 R하고 같다는 것을 앞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터미넌트 R이 결과적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ON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매트릭스 R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것만 따로 모아서, 즉 지금 앞서서 봤던 이런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하는데 디터미넌트가 1이고 R 트랜스포즈 R이 또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스페이셜 오소고널이라고 해서 S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룹을 우리가 이제 SON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했던 R 세타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 디터미넌트가 1로 되어 있는 그런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의미죠.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이 SO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모아놓은 그룹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V라고 하는 것이 V 되고 V가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리고 이제 V는 우리가 N by N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그런 V들을 모아놓은 이런 것을 우리가 유니터리 그룹이라고 하고 UN이라고 씁니다. 자, 앞서와 비슷하게 우리가 디터미넌트 V 대거 V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디터미넌트 V 대거의 디터미넌트 V가 될 것이고, 얘가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 이 V 대거라고 하는 것은 디터미넌트 V 트랜스포즈의 컨주게이션을 한 것이니까, 이 말은 우리가 디터미넌트 V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 V하고 같죠. 그래서 그냥 디터미넌트 V를 컨주게이션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디터미넌트 V의 절대값 제곱이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디터미넌트 V는 익스포넨셜의 I 세타, 어떤 이런 세타는 이제 리얼 값이죠. 이런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다시 우리가 디터미넌트 V가 1이 되는 그런 n by n 유니터리 매트릭스들만 모아놓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SUN, 스페이셜 유니터리 그룹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피니트 디멘셔널 그룹에 특히 이 행렬로 표시될 때 아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ON, SON, UN, SUN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SON이나 SUN은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물리에서 어떤 대칭성을 말하는 시메트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표시할 때 많이 쓰이고, 이 시메트리 그룹은 물리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하다고 말하는 입자, 쿼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 SUN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닿을 때 배우시기 바랍니다.